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늦은 금요일 밤이네요. 불금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좀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비는 좀 그친 것 같은데 날이 완전 습해요. 너무 습해가지고 후덥지근합니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별로 좋지 않았죠. 생각외로 많이 빠졌습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 거기 휘말려가지고 한국 증시가 2800선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고 도널드 트럼프 이 대선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죠. 그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적대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미중 갈등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시사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피가 1.02% 하락을 해가지고 2795.46에 거래를 마쳤고 지난 4일 2800선으로 올라간 지 보름 만에 다시 2700선으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좀 주저앉았고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네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각각 2.8%, 1.4% 정도 떨어졌고 삼성중공업이 4.7%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죠. 그 조선주도 일제히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는 1.9%, 기아는 4.09% 하락을 했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불안감이 좀 퍼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대두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제 급격히 차익실에 나선 거예요. 바이든이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차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나오냐? 이제 부통령 해리스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 약간 좀 변동성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주식 투자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특히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준 미중 갈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매도 심리를 자극을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미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4,200억, 3,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지수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대만의 자치한 지수가 2.26% 빠지고 홍콩 항생 1.8%, 일본 니케이 0.1% 이렇게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클 것이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증시의 방향성을 이제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19일 코스피 지수가 보름 만에 힘없이 2,800을 내준 것은 올해 내내 증시를 지탱해온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AI 산업의 광풍을 타고 올해 50% 가까이 상승한 그 하이닉스 이달 들어서 11% 넘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하여튼 그 뒤늦게 상승 반열에 올랐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상승의 반열에 올라탔는데 다시 좀 힘을 잃는 모양새를 오늘 보여주었죠.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래요. 미국 대선 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잦아들면은 AI가 촉발한 반도체주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또 제자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보겠습니까? AI 관련 산업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도 당분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반도체주가 그 주가가 이미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당분간 국내 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정도나 그 증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 이슈가 이 도널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의 핵으로 떠올랐죠. 이 트럼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또 새로운 민주당 후보의 그런 부상 등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 국내 증시도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AI발 반도체주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 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D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지금이 저가 매수할 기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HBM이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뿐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PC에도 적용되다 보니 하반기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다음 주 이어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반도체주 그 주가 상승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주가는 실적 회복 기대가 극에 달했을 때 그리고 실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오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발표하는 하반기 실적의 전망치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중 그 하나를 꼽아달라는 요청에는 의견이 있어요. HBM 시장의 점유율이 견고하고 최근에 많이 하락한 하이닉스의 반등 폭이 더 클 거라고 하죠. 하여튼 하반기부터는 하여튼 D램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면 그 삼성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또 오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이미 고점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동안 빅테크 주가 랠리를 떠받쳐온 미국 금리 인하, 그 인하라는 재료가 소멸된 데다가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태다 그런 지적이죠.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하는 구간에 들어선 만큼 반도체 수요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국내 반도체주의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동안 미 반도체 주가와 연동돼서 움직여왔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랠리가 조정받는다면 국내 반도체주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하죠. 하반기 반도체주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업종으로 전문가들은 바이오, 조선, 음식료를 꼽아요. 특히 바이오는 미국의 금리 인하뿐 아니라 그 미국에서 그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꼽힙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글자입니다. 중국 바이오 업체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은 또 반사효과로 국내 그 위탁 생산 개발 기업들이 그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기도 합니다. 너무 다양한 그런 산업 쪽, 파트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반도체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84,400원으로 마무리됐고 결국은 85,600원으로 시작해서 쭉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외국인들 좀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 294만 주, 기관이 175만 주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요. 오늘 개인들이 오랜만에 481만 주 신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JP 애들이 47만, 골드만 8만, 메릴린치 3만 1천, 모건 2만 5천 정도 매도를 했고 UBS가 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66,300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대략 2.36% 빠졌고 힘없이 무너지더라고요. 66,100원까지 밀렸었는데 어제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네요. 1,600원이나 빠졌으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섰네요. 31만 주 정도 매도했고 기관 애들 그리고 개인들 좀 많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3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골드만 애들이 23만, UBS 18만, 그리고 또 UBS들이 49,000, 골드만 47,000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아쉽게 많이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변동수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그런 힘으로 상승의 힘으로 한번 기약을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굿나잇.